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신부이며 현재 나이는 34살이고 남편은 38살입니다. 현재 임신 6개월 차 되었는데요. 제가 임신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사연을 들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현재 저는 임신한 상태라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었지만 워낙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른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모범 직원이었어요. 저도 같이 일한 지 4년 정도 되었었는데 마음이 가는 남자는 아니었죠.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사건은 회사 단합대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동해바다에 도착을 하고 물놀이를 즐기면서 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 모두 수영을 할지 몰라 물이 허리쯤에 잠길 정도의 깊이에서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물에 안 들어오고 일만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꼴불견이었어요. 놀 땐 놀고 일할 땐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걸 놀러 와서까지 저러고 있는 모습이 같은 회사 동료지만 정말 답답했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 처음으로 말을 붙였어요. 과장님, 놀러 나와서까지 꼭 일을 해야 해요? 쉴 땐 쉬어야 능률도 오른다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놀아요. 그럴 시간 없어요. 다음 주까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해야 미팅할 때 실수하지 않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요. 도영 씨는 쉴 때 쉬고 놀 때 놀아서 능률이 많이 올랐나 봐요. 내가 봤을 때 실적도 제일 떨어지던데 도영 씨가 한 말 별로 믿질 못하겠네요.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머,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저는 그래도 과장님 걱정해서 온 건데 괜히 왔네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평생 재미없게 사세요. 괜히 걱정했다가 한 소리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 정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실적 꼴찌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니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질 무렵 해변가에서 모두들 나오는데 그때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놀 때는 발이 땅에 닿았는데 이상하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그때부터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물을 한 바가지 먹으면서 이대로 허무하게 죽는구나 생각하며 점점 가라앉는 몸을 보고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려 했지만 입을 벌릴 때마다 코로 들어오는 바닷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안 나왔네요. 그렇게 제 인생의 막을 내리는구나 싶던 순간 누군가 저를 끌어안아 몸이 붕 뜨면서 동시에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뜬 순간 많은 직원분들께서 저를 쳐다보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니 모두들 기뻐하며 제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디 아픈 곳은 있냐고 동료 직원 중에서 친한 언니가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는데 저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틈 사이로 과장님이 눈에 띄었고 제가 괜찮은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과장님 앞으로 다가가 정말 있는 힘껏 크게 소리 질렀네요. 저기요 과장님, 지금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놀러온 직원분들 중에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면 몸은 괜찮은지 병원은 가봐야 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동료 후배는 신경도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버리세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 줄 아세요? 진짜 너무해요.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열까지 냅니까? 그러니 누가 그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래요? 생각 없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서 발이 닿지 않은 곳까지 들어가 놓고 내게 걱정까지 해달라고 바라다니. 혹시 나 좋아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계속 건드는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병원 갈 일 없을 것 같네요. 소리치고 열내는 것 보면. 그럼 쉬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과장님에게 따라가 한바탕 하려고 하는 순간 직원분들이 말리면서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사람이
과장님이었다며 아까까지만 해도 머리 하나 말리지 못하고 옆에서 엄청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잠시 자리에서 벗어난 것뿐이라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알려주었네요. 순간적으로 제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너무나 민망했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소리친 것 생각하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과장님이 방에 나와서는 주방으로 들어가길래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아까의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제 스타일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좀 특별했어요. 나이도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몸이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도 낳을 수 있다며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이상한 것들도 가지고 와선 부담스러워하는 남편에게 강제로 먹이는 모습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투게 되었고 한동안 잠잠한 듯 했으나 신혼집과 친정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엄마의 사위사랑은 식을 줄 몰랐네요.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 우석씨 건강해요. 그리고 적은 나이 아니에요. 아직 창창한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우석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확실하게 몸에 좋은 거 맞아요? 엄마가 준 거 먹고 얼마나 설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이 바쁜데 일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은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만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설사했다고? 그거 독소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다. 몸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강서방, 몸이 건강해야 네가 편한 거야. 나 봐봐라.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냐? 너희 아빠 평소에 건강식품 잘 챙겨 먹였으면 세상 일찍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떠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아니? 그러니 잔말 말고 주면 주는 대로 챙겨 먹으라고 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던가요? 그게 너무 지나친 바람에 남편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몸이 말라가고 있었고 나중에는 다크서클까지 생기면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인연 끊겠다 생각하고 대판 싸웠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우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많이 불편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아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엄마는 알겠다며 다시는 신경 쓰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곤 세차게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도 괜한 소리 한 것 같다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잠잠했던 엄마 때문에 남편도 다시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예전처럼 몸도 좋아졌네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저희 엄마가 걱정된다며 그래도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저를 설득하면서 결국 찾아갔어요. 워낙 서로 언성을 높여 다퉈서 그랬는지 엄마도 기분이 전부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먼저 찾아와 어느 정도 마음을 여셨네요. 주말 할 것 없이 일이 바쁜 남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남편과 엄마가 둘이 가까이 붙어서 속닥거리고 있었고 저는 무슨 대화를 하길래 둘이 붙어있나 생각하며 소파에 앉았더니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둘은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대화 후 더 늦어질까봐 서둘러 엄마 집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도 하면서 남편이 엄마 외롭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줬고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 불과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문제였고 늦은 밤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제 신경을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왜 그런지 알고 싶어 물어봤네요. 요즘 왜 그래? 왜 밤마다 밖에 나가는 거야? 그것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11시만 되면 나가잖아. 오늘도 나갈 거야? 아, 내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머리도 좀 식히고 싶어서 그리고 혼자 좀 걷다 보면 회사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요즘 패턴을 좀 바꿨어.
이해해줄 수 있지? 그래도 1시간 후에 들어오잖아. 남편의 고민거리들 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1시간 정도 있다 들어오니까요. 같이 나가자고 말해봤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해줬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밖에 잠시 나갔고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났는지 남편이 들어왔고 잠에 취해 살며시 눈을 뜨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길래 너무 놀라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니 변기에 있던 물이 빨갛게 변한 걸 보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밖에 나간 이유는 모두 다 핑계일 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였죠. 엄마가 매일 밤 저녁 11시에 남편을 밖으로 불렀고 둘이서 만난 이유는 엄마가 남편에게 준 알 수 없는 건강식품 때문이었고 너무 놀란 저는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도 놀랐는지 가쁜 숨을 내쉬며 급하게 들어왔고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 병원으로 가자며 재촉했지만 괜찮아질 거라며 미련하게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엄마를 째려보니 조심스럽게 다가와선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에 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가 검은 걸 보니 독소가 빠져나온 것 같은데 내가 준 건 몸에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온 것 같네. 엄마가 매일 밤 강서방 부른 게 다름이 아니라 이건데 하루에 한 잔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네.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독소가 피를 뿜을 정도로 나와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니까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정말 저랑 인연 끊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설명을 해봐요. 이거 야간문이라는 건데 너도 들어봤을 거야. 엄청 몸에 좋다고 하길래 이걸 본 순간 딱 강서방이 생각나더라고. 요즘 몸도 안 좋아진 것 같고 말라가는 것 같아서 내가 신경 좀 썼어. 야간문을 술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잔 먹으면 몸에 정말 좋댄다 얘. 곧 건강한 아기도 낳아야 하잖아. 너희들 나이도 있고 회사 일 바쁘니까 내가 대신 이런 거 신경 써주는 거야. 이런 거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안 먹어도 건강하다고요. 아직 40도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어요. 남편이 지금 정상적인지 알아야겠다고요. 내일 당장 병원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어디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직접 산에 들어가서 구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하게 야간문이 맞냐고 물어보니 며칠간 공부해서 가지고 온 거라며 확실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일단 진정이 된 남편 방에 들어가 눕는 걸 보곤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고 하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의 상황을 알린 뒤 다음날 출근하기로 하고 엄마가 가져온 야간문이라는 걸 한약방에 가서 정확하게 야간문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야간문은 맞는데요. 문제는 여기 밑에 이거 보이죠? 이게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잘 보시면 아주 작은 붉은 버섯 보이세요? 뿌리 쪽에 같이 묻어있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 분명 산에서 캐온 것 같은데 잘 확인하셔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캐온 다음 바로 술에 담그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독초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독버섯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당장 버리세요. 설마 드시진 않으셨죠?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신장이나 간 등의 장기에 영향을 주거나 간부전증이나 신부전증을 유발해서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는 합병증까지 발생이 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섭취하셨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몸에 좋다고 그냥 막 담가서 먹으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떨렸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남편의 몸 상태를 보니 식은땀을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왜 이렇게 미루는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엄마는 좋은 약수를 담갔다며 저 모르게 매일 밤 11시에 공원에서 만나자면서 하루에 한 잔씩 줬다고 하네요. 얼마 전 대판 싸운 이후로 너무나 죄송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게 싫어 엄마의 말을 들어줬답니다. 사위 입장에서 계속 거절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그런 거니 잠시 뒤 엄마 오면 너무 화내지 말라면서 답답한 말만 늘어놓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 옆에 있는데 엄마가 병실 문 앞에서 고개만 내밀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조용히 들어오시라고 하니 엄마도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됐는지 펑펑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 말라며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몰라서 그런 거니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며 흐느끼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켜줬네요. 그렇게 남편은 퇴원하고 몇 달 동안 엄마가 잠잠했어요. 아무것도 권하지 않고 평상시 때처럼 잘 지냈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희가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해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했고 급하게 따라온 엄마가 저를 조심히 쳐다보더니 임신한 거 아니냐며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엄마는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네요. 임신한 산모에게 좋다는 건강식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리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마를 밀치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임산부한테 좋은 것들만 가져왔으니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현관 밖에서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이상한 한문으로 가득한 알 수 없는 검은 박스로 포장돼 있는 식품들을 한쪽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치우면서 보게 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게 되었고 다른 식품들 모두 중국 제품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지 엄마의 행동들이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 지금 6개월 동안 한 번도 엄마 얼굴은 본 적이 없네요. 언제 어떤 식으로 엄마가 저에게 알 수 없는 걸 먹일지 몰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도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뵙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스트레스 받게 될지 전혀 몰랐고 엄마의 행동이 약간 병적으로 느껴지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혹시 아빠가 세상 떠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중에 엄마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알 수 없는 인연을 만들어 이렇게 결혼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살 것만 같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에 하루하루 걱정만 쌓이네요. 제 사연을 읽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도움 주실 분들 계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